안녕하세요. 에이징 스토리입니다. 얼마 전에 노인 연령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보았습니다. 대한노인회가 노인 연령을 75세로 올리자고 제안했다는 보도였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다른 말로 노인의 빈부격차가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심각한데도 노인 연령을 올리자는 주장이었습니다. 보도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요즘 60, 70대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아 노인들조차도 노인으로 불리는 게 싫어한다며 법정 노인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많게는 75세까지 올려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대한노인회의 제안처럼 법정 노인 연령 기준을 75세로 올리면 현재 65세에서 75세 노인 610만 명조차 단지 노인으로 불리는 게 싫다는 이유 때문에 연금 지급 등 60여 가지나 되는 정부 지원과 복지 혜택을 포기하고 노인 연령을 올리자는 주장에 동의할까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 노인으로 불리는 게 더 싫은 게 사실일까요? 사전을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노인은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을 일컫는 말로 늙은이라는 말보다는 중립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국제노년학회에서는 노인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노인은 인간의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를 복합적으로 겪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들 보시기에 노인에 대한 이 두 가지 개념 정의에 예를 들어 늙어서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식의 부정적 뉘앙스를 느낄 수 있나요?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언론은 노인 연령과 관련한 설문조사 자료를 인용하며 계속해 노인 연령을 올려야 한다고 보도합니다. 그럼 실제 설문조사 사례를 알아보기에 앞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들여 노인 연령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한다면 무슨 의도나 목적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단순히 일반 시민이나 노인들은 노인 연령에 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호기심 때문에 돈 들여 설문조사를 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설문조사를 보면 이런 의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올해 초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3,100명을 대상으로 노인 연령에 관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노인으로 생각되는 연령을 묻는 질문에 평균 72.6세로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가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 이 질문의 응답 결과가 서울시의 노인 연령 관련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응답할까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민 50세 이상 600명을 대상으로 노인 연령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법정 노인 연령을 올리는데 찬성이 74%, 반대가 24%로 나타났고요. 적정 연령에 대해서는 70세 이상이 59%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 연령을 올려야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신체 능력, 건강 측면에서 올리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가 57%였고요. 미래 세대의 부담 감소를 위해서가 34%, 향후 정년이 연장될 것으로 기대되어서가 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의회 설문조사도 마찬가지인데요. 단순히 노인 연령에만 초점을 둔 질문과 응답으로 노인 연령을 올리면 어떤 정책적 변화가 있을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노인회의 제안처럼 법정 노인 연령을 현재 65세를 75세로 올리면 65세에서 75세 노인 610만 명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현행보다 더 늦게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노인 연령을 올리는 데 찬성하는 응답이 같을까 싶습니다. 서울시의회 조사에서도 법정 노인 연령을 앞둔 60세에서 64세 응답자들의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찬성 비율은 58%로 다른 연령대가 모두 70% 이상의 찬성 응답을 보인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정 노인 연령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기대 수명 연장과 정부 재정 지출 증가를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과연 타당할까요? 먼저 기대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 연령도 당연히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법정 노인 연령을 65세로 규정한 노인복지법이 1981년에 제정되고 40년이 지나면서 노인의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기대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법정 노인 연령도 따라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노인들의 건강 상태가 좋아져서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의학 기술의 도움으로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것일까요? 기대 수명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강 수명이라는 개념도 함께 이해해야 하는데요. 기대 수명은 간단히 말해 출생아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연수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 건강 수명은 기대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활동하지 못한 기간을 뺀 기간으로 쉽게 말해 건강하게 얼마나 오래 사는가에 초점을 맞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망 전까지 병을 앓는 기간이, 다시 말해서 의료 지원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평균 10년 이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 간에는 10년 이상의 갭이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건강 증진의 노력도 있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의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법정 노인 연령을 75세로 올리면 현행 65세부터 지원되는 장기 요양보험이나 건강진단과 같이 국가로부터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늦어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의료 지원 시기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논의 없이 법정 노인 연령만 올리게 되면 건강 수명은 물론이고 기대 수명도 계속해 늘어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정부 재정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에 법정 노인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정부의 노인 예산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 빈곤율이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심각하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단지 노인 예산을 줄일 목적으로 노인 연령을 올리는 게 타당할까 싶습니다.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은 우리나라가 2.8%로 OECD 평균 7.7%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프랑스의 13.6%, 독일의 10.2%, 일본의 9.4%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2021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가 공적연금에 투입하는 재정은 전체 정부 지출의 9.4% 수준인데요. OECD 회원국은 전체 정부 지출의 평균 18.4%를 공적연금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 2배나 많은 수준입니다. 그럼 노인 예산이 정부 재정에 심각할 정도로 부담이 되고 있을까요? 한 방송사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 복지 지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그 근거로 올해 중앙정부 예산 중 노인 예산을 들고 있는데요. 올해 중앙정부 사회복지 분야 예산 229조 1천억 원 중 노인 예산이 115조 8천억 원으로 절반을 넘었다고 합니다. 구독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올해 정부 예산 673조의 10% 수준인 115조가 노인 예산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노인 인구는 계속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노인 예산 115조는 모두가 세금으로 충당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령정책예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앙정부 예산에서 노인 예산이 10%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인 예산 115조가 모두 세금으로 지출되는 노인 복지 예산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노인 예산 115조에는 정부가 예산에 포함하고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76.3%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예산 48조 4천억을 포함해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4대 보험 지급 예산은 67조 6천억입니다. 이 돈은 정부가 지급하지만 세금이 아니라 연금 가입자가 낸 돈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 예산에서 공적연금 다음으로 그 비중이 높은 항목이 21.5%를 차지하는 노인 생활안정 예산인데요. 이 노인 생활안정 예산에도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88.3%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8.8%로 2조 2천억입니다. 그리고 기대수명에서 말씀드린 노인 의료 보장은 노인 예산에서 2.4%에 불과합니다. 어떻습니까? 공적연금을 제외한 실질적 노인 복지 예산은 노인 예산 115조 중 28조에 불과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쨌든 현실적인 이유로 법정 노인 연령을 올리는 게 필요하다면 먼저 현행 65세 노인 연령과 연계된 60여 개의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검토가 먼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 우리나라만 법정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 두고 있는 건 아닙니다. OECD도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에 비교해 절반 이하가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해 노인 빈곤율을 발표하고 있고요. 세계보건기구도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65세에서 75세는 초기 노년기, 75세에서 85세는 중기 노년기, 85세 이상은 후기 노년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